지금부터 제2회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세미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부산 디지털 핵심 네트워크 공동이사장 최형림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렉스 인포텍 박경량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하하게 앞에서 소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경전 경희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강 이사장님은 본인이 사회하면서 제대로 소개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 이사장님은 서울의 모든 디지털 전환 정책을 책임지고 지금 현재 정말 열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오신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시고, 다음은 부산의 대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는 정석찬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장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어떤 인공지능 분야 큰 국책 사업을 현재 수행하시면서 지역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산의 IT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상봉 부산 디지털 핵심 네트워크 공동 이사장님이십니다.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지금 아까 저희가 5시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10분 정도만 더 주신다면은 30분 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는 경품 추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분 5분이니까 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에서 제가 한두 분 이렇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금 토론은, 오늘 행사 자체가 사용자 중심 AI에 대해서, AI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행사가 개최된 만큼 우리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용자 중심 AI를 어떻게 좀 선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 AI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말씀을 먼저 듣고, 문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우리 서울에서 그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석찬 교수님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을 우리 부산이 선도하기 위한 어떤 보관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죠?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장 정석찬 교수입니다.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는 그 과기부의 그 사업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약 7년 8년 정도에 1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올해 4차전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에서는 지역 산업에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우리 생태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계라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는 제가 또 우리가 받은 학습용 데이터든가 오늘 이경정 교수님 계속 말씀드린 공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점점 이 시대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만의 공유자 오리온 같은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플랫폼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협력 계통이 좀 이야기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이 모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 IT 기업들은 IT 기업만 열심히 개발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보면 출시해 보면 시장의 반응이 좀 싸늘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경규 교수님이 AI 모델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참 좋은 정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까이 생태계 같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업의 기회라든가 그런 게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게 했을 때 국제적인 하나의 학회라든가 이런 포럼이라든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런 게 부산에 조금 더 유치되고 하면 부산이 좀 더 인공지능을 특화하는 이런 도시로 제가 옛날에 슬로건이 이제 AI 선도도시 미래라는 제가 슬로건을 좀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도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오늘 시장님도 안 오셨지만 저도 시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시 돈 없습니다. 제가 불쌍할 정도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보하느냐? 역시 중앙정부의 돈을 내서 떠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산시 저희들 교수진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여가지고 기획을 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저는 확보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인공센터도 남들이 다 이게 아니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이런 걸 왜 하냐? 저는 이게 충분히 한 1년 정도의 기획을 하니까 충분히 제가 유치원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광주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광주에 가보면 진짜 농담에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흘러 넘칩니다. 그 조그만 그 광주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정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저희들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아쉽게 느끼는 거는 많은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을 하는데 그거는 또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저희 인공지능대학원에서는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여기 대표님들 같은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교육 차원에서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챗GPT라든가 굉장히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30, 40대에 좀 열기찬 교수님 강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요약해 보면은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또 우리 이제 중앙정부 지원금도 좀 많이 받고 쓰면 좋겠다. 지금 사실 결국은 자금 문제니까요.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중앙정부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내지는 실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한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그 현업에 지금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요구가 갈망이 많은데 제대로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으니까 좋은 교육 강사들을 좀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상봉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IT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IT 기업들이 사실은 부산은 최고의 고령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부산 시민의 니즈와 선호도를 파악하는 게 IT 기업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반영해서 그 특정 요구에 맞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산의 그 IT 기업과 그리고 또 IT 기업을 돕고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서 많은 또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부산에 또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AI 허브 구축이 좀 절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T 기업들 간에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중심 위치적인 역할을 하는 허브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허브를 통해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IT 기업들의 리소스와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공동 작업, 공간, 그리고 인큐베이팅, 그리고 엑셀레이터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금하고 리소스 제공인데 이거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출하는데 부산에서 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AI의 윤리나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촉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가 보편화되고 윤리적으로 투명한 관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부산의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개발하고 AI 시스템 개발 및 배포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구현함으로써 부산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의 리더가 되고 재능 있는 IT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용자 중심 AI 그리고 이제 AI 공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방금 이상봉 이사장님께서도 아까도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AI IT 기업들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원 자체를 공유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AI 공유, 시스템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려고 하면은 IT 기업들 간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중요한 말씀은 또 AI와 관련된 윤리, 투명성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이 이런 걸 사실은 선도해 나가려고 하면은 부산 나름대로의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과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좀 건강하게 이 AI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토론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계속 관심이 우리 이 사용자 중심 AI를 부산에 먼저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뭔가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강용식 이사장님은 서울시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직접 펼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 서울시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산이 이런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도시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그 7월 달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머리 돌려보시면 그때 이제 블랙홀처럼 받아들였던 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모든 화두가 이제 메타버스 아니면 뭘 못할 것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또 저희 재단에서도 메타버스 팀을 만들고, 또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파일럿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각 재종 타종 행사에서 16,000명 아바타가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 파일럿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 이어서 이제 서울 메타버스 서울 이제 올 1월 16일 날 이제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 도시 단위로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미 시사 타임즈에서도 그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현재 1단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5단계까지 계속 가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3D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도시 그 공공 분야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 1년 좀 지나서 또 이제 챗 GPT가 또 돌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그래서 저희도 재단에서도 지난 그 우리 직원들 TF팀을 바로 만들고, 또 그 챗 GPT 활용 그 팁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신속히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중앙일보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서 50만 뷰가 넘었어요. 첫날 딱 그 신문에 한번 게재됐는데, 챗 GPT 활용 보고서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만들어 그 내용 자체가 한 50만 뷰를 넘었고, 또 재단 홈페이지에도 한 3만 뷰가 이렇게 벌써 갈 정도로 그만큼 많이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3월 10일 날 이제 실국장 본부장 회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AI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물론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시민 체감형 서비스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그냥 계속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어떤 과학과 행정, 예를 들어서 뭐 하수 관로 결함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도시 건물 변화 탐지, 또는 이제 중소규모 공사장의 AI 관제 시스템, 이런, 그다음에 노후 교량에 대한 또 탐지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넘겨서 이제 시스템화해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챗 GPT가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와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다산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12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민원을 음성 데이터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방대한 양의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STP 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걸 유형을 분류하고 또 대화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저희 재단도 또 서울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많이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오늘 양문호 또 부장님께서 하렉스 인버텍에서 만든 소상공인 그런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마 그게 가장 좀 쉽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도용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은 저는 태도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애티튜드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그냥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된다.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선점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서울도 야, 너무 빨리 나가서 될 수 있겠어? 라는 의문점도 많았지만 먼저 가 나가고 또 문제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카이도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되게 퀘스천을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궁금 많이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정적이고 부족한 부분은 협업이나 앞으로 같이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우선 퍼스트 무브로 좋은 개념 앞으로 치고 나가고,
지금 기술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과 기술이 조합이 돼서 퍼스트 무브로 나가면 더욱더 완성된,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좀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그 챗GPT 활용 보고서를 벌써 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놀랍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고 태도 문제다. 애티튜드. 그 이제 태도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우리 부산시에 지금 따끔하게 던져주는 충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박경량 대표님으로부터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이제 공동 의장이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부산 지역 확산을 위한 방안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들리는 거죠? 예, 예.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아까 여러 사람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누구 하나를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도 자기가 인공지능을 자기 데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또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공지능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어느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저희 UCI 포럼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부산에 이어서 다른 또 제3의 도시에서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로는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UAE에서 이제 저희가 UCI, UAE하고 코리아가 합동하는 그런 포럼을 진행하고, 동시에 이런 그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양극화도 해소하고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룬다는 그런 그 투자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 그룹들하고 함께해서 바로 이제 그 UCI 생태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 펀드에 관한 비전도 같이 발표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UCI를 확산시키는 데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부산 디지털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하고 같이 이제 이런 포럼을 개최해 보니까 여기 부산 디지털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주도해서 부산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바로 이제 이 사용자 중심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모델 프로바이더가 돼가지고 또 부산의 많은 기업들이 그 AI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것이 글로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의 금융, 유통, 제조, 그 다음에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서 바로 이제 이 AI 공유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초계나 AI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글로벌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역할을 해서 부산이 지금까지 어떤 그 소비 도시가 아닌 생산 도시로 전환이 돼서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글로벌 리딩 AI 선도 도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에서 바로 이제 UCAI 모델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자신의 모델로 차용해서 자신의 브랜드와 전략으로 사업화하는데 이것을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과 이걸 공유해서 부산의 이런 생태가 이루어지게 하는 리딩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리딩 기업들은 금융에서도 필요하고 유통에서도 필요하고 제조에서도 필요하고 의료에서도 필요하고 교육에서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리딩 기업들을 어떤 그 선발하고 그런 리딩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바로 이제 그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UCI 포럼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면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선도도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이 돼서 부산의 경제는 물론 한국의 경제를 그 한 단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런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UAE하고 두바이가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그거를 만드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UAE에서 UAE 미래부 장관께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부산의 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런 어떤 혁신의 어젠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 또 부산하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부산하고 두바이 이런 어떤 혁신 네트워크의 연결을 하게 되면은 또한 그 촉진제가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조성되는 성장 펀드를 여기에 또 활용하면은 또 이런 그 가시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UCI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산하고 어떤 글로벌 도시와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이건 또 부산 2030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지금 바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부산이 결국은 이제 그 공유 AI 내지는 사용자 중심 AI로 가려고 하면은 적절한 도메인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특화된 산업 도메인을 선정하고 그 도메인에 결국은 적합한 AI 모델을 누군가가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AI 모델은 우리 IT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걸 각 도메인에 해당되는 사용자 기업들이 그걸 활용하게 돼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유카이가 앞으로 방향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인데 특히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지금 바로 협력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부산에서 이와 같은 AI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하게 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 디지털 핵심 네트워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정 교수님 아까 강의도 들으셨는데 시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때 이경정 교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말씀, 특히 이제 부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AI 도시 부산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하셨는데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째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이경정 교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부산이라는 다른 도시에 왔으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한번 감안한다면 일단 올해 부산은 이제 엑스포라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부산시 4차 산업혁명 정책 고문을 이제 박경준 시장님이 해달라 했을 때 제가 이제 부산 AI 도시 부산이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7개 이제 아이템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엑스포 유치에 주력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사실 엑스포를 유치할 때 그것을 좀 활용하시라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통 체계,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체계,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 교육, 역량 교육,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슈, 그다음에 물류 이슈, 그리고 이제 어떤 일자리 매칭 크게 7가지를 AI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꼭 뭐 UC AI와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부분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UC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주 실무적으로는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런 7가지 아이템을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엑스포 유치에 이제 활용하시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엑스포 유치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되게 되면 2030년을 목표로 이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늘 한국 역사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갖고 계셨죠.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광주 사태 항쟁보다 더 일찍 부마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재밌는 외국 문화는 다 부산에 먼저 도착해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부산의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뭐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계셨던 분들이 돌아온 분들, 그다음에 또 6.25 때 피난 왔다가 다시 못 돌아간 분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곳은 어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많은 어떤 이질적인 분들이 또 그 뭐 저기 국제시장에서 보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듯이 이북에서 또 피난 온 분들, 각종 그 이질적인 분들이 모여서 어떤 협력하는 그러한 어떤 곳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안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부산이야말로 어떤 한국의 이런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도 있다. 뭐 항만도 있고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문화가 있었고 모바일 문화가 있었다면 디지털이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제 AI인데 AI가 결코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100일밖에 아까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100일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대화형이나 생성형 AI 붐의 다음은 분명히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또는 그것을 뭐 아까 제가 컨피덴셜 AI라고 부르든 뭐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부르든 AI 공유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아까 감진규 교수님 말씀도 사용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우린 누구나 다른 종류의 다르면서도 비슷한 길을 다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오히려 1회 포럼보다 더 보람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다른 어프로치지만 사실 비슷한 길을 가는 형태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게리 쉬프만 교수님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국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거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를 인식했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했고 그걸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2, 3년 전만 해도 외로웠거든요. 저희들의 어떤 연구가.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니아 아시는 니아라든가 나이파에서도 그 조직에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산업진흥원의 윤 원장님도 어떤 자리에 있는데 전혀 뭐 연합학습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셨는데 본인의 그 고민을 토로하는데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려다 보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내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콘실리언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의 이동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데이터의 소유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은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신하시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면, 저는 정부에 뭘 해라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이 우리가 알아서 자구책을 찾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박형준 시장님 때 그런 민원을 넣으세요. 예를 들면 나한테도 자비스를 달라. 뭐 그죠? 아이언맨의 어떤 그 개인 비서인 AI인 것처럼 이제 부산 시민한테 다 자비스를 하나씩 깔아달라. 뭐 이런 이제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을 이제 부산 시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산 시민이 또 행복해지고 부산이 발전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경정 교수님께서.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다시 10분에 경품하도록 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경품하고 또 계속 하기는 좀 그러하니까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은 지금 플로어에서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좀 꼭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딱 두 분만 하는데 자기 소속하고 이름하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아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좀 전달이 가능한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 AI 리전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그 개발자들 후배도 그렇고 이 챗GPT가 생기면서 개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4년간 이렇게 컴공에서 배웠고 했는데 챗GPT가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거 VS 코드에 AI 코드 헬퍼라는 거 있는데 그거 깔면 그거 한글로 치면 코드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1인 기업인데 제가 AI 제품 2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 많이 걸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트업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도 대체 이렇게 개발됐는데 몇 명의 개발자를 나중에 뽑아야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 개발자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챗 GPT가 다 해주는데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많이 궁금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프로그램 안 해보신 분은요, 챗GPT가 다 프로그램 짠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이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챗GPT랑 일할 수 있는 거지 비개발자가 챗GPT랑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자분들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개발자가 남아도느냐 부족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개발자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AI가 나와서 만약 좀 보완해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존경하는 이경정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는 이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재현태인데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실 부산 출신이라서 부산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부산에서는 이제 사실은 저 에코 델타 시티라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시라든지 다른 이제 전국적으로 그것이 진행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시티 전략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에코 델타 시티 같은 데서 이제 리빙랩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어번 테크놀로지와 관계된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데이터 공유가 힘든 상황이면 방금 이경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이제 AI를 통한 이제 그 연합 학습 그 전략을 통해서 그런 그 플랫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약 부산 쪽에서 업체가 이제 그런 걸 개발한다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교수님의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현태 교수님께서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좀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레벨에서 AI를 공유하는 것들은 사례가 일단 교통 정보 쪽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티맵이랑 지금 교통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를 생각해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있을 거고요. 부산에도 아마 도로공사 따로 있을 거고 티맵을 갖고 있는 SK, 뭐 카카오맵을 갖고 있는 카카오랑 KT 한 5-6개 주체가 교통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전략은 그 중에서 한 둘과 셋이 연합해서 AI를 개발하면 그 다음에 점점 다른 파트너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논문도 나와 있고 아까 이제 의료는 정말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요. 또 금융은 오늘 콘실리언트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지금 피싱도 있고 꼭 돈 세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금융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 그다음에 교통, 의료,
뭐 관광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걸 각 주체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협력 방안이 있고 그것이 좀 페더레이트 러닝이나 이런 AI 공유 방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는 그걸 직접 그 실험해보고 그걸 느껴야 아 이게 진짜 희한하게 워킹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한테 3, 4년 전에 1조를 투자했다는 게 역시 그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나중에 뭐 1년, 2년 후에 지나면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것을 이제 늘 어떤 세상에서는 먼저 느끼고 추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우리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이 개최됐는데 충분한 저희들이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됐다. 자, 이제 AI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부산이 이 진정한 AI 도시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도 잘 반영이 되고 우리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신다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과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오늘 뭐 우리 김종훈 회장님 축사도 해주시고 또 감진규 교수님께서 또 발표도 해주시고 또 오늘 여기 패널로 계신 분들 다 참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끝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